마을에 살고 있던 아이들은 어느 날 역병이 창궐해서 마을에 출입이 금지됐다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무료하던 아이들 앞에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온 서울 소녀 설이 나타납니다. 호기심 많은 설과 마을 아이들은 서로 가까워지며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의 섬을 탐험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오늘은 그해 여름 모래톱 마을 신비로운 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함께 모험을 떠나봅니다. 평소 도서관에서 그림책과 청소년 도서를 즐겨 읽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 그 학교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로 들어온 책 중에서 5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는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모래톱 마을 전설의 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글을 보는 순간 호기심이 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있던 학생이 6학년 권장도서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해 여름을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이 내리는 아름다운 하늘이 떠오르고 또 온 마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우정을 쌓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현대사회에서 어릴 적 추억과 또 따뜻한 감성을 찾고 싶은 그런 분들도 꼭 한 번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의 여름이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1부는 역병과 소녀의 등장 그리고 친구들의 탐험이 펼쳐지는 내용이고요. 2부는 모험을 통해 다양한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또 해결하고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각 장면들이 저의 어릴 적 추억과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네,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공기놀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수업을 마친 후에는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할라치면 그 짓궂은 남학생들, 그 남학생들이 방해를 해서 막 옥신각신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해지는 줄 모르고 엄마께 혼나기도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래톱 마을 아이들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너무 바빠요.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어른들보다 더 빠듯한 이런 계획표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학원으로 내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몰라 좀 폭력적인 게임이나 또 선정적인 동영상 등으로 감성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해 여름에서 다니와 친구들은 학교 뒷산으로 마을로 온통 땀 범벅이 되도록 놀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면서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모래톱 마을 아이들처럼 핸드폰 대신 친구들과 놀이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대신에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따뜻한 감성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또 바르게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신비로운 섬을 탐험하는 아이들의 모험을 다룬 소설입니다.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 상식과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전설의 섬을 탐험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설의 섬에서 그 괴물 같은 짐승의 정체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전원철수한 이런 그 주인공의 한마디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된 저에게도 흥미진진했거든요. 마을 주민 모두가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도 있고 한 척의 배로 모험을 떠난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과 결단력, 어른이 된 제 가슴에도 뭉클했다고 할까요?
특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사자성어나 또는 다양한 단어 및 문구를 자연스럽게 글 속에서 드러내어 문해력과 독해력에도 도움이 되어서 더 좋았습니다. 혹시 쌍끌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쌍끌이는 두 척의 배가 긴 그물을 이렇게 단단히 묶어서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양쪽으로 그물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는 중에 저절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이나 학습 만화에 익숙한 아이들의 문해력과 독해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자 집필한 책입니다. 속담이나 관용구, 고사성어가 자주 등장해 청소년기의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맹꽁이는 어떻게 울까요? 맹꽁이는 특유한 울음소리 때문에 붙인 이름이래요.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맹꽁이는 땅 속에 살아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장마철이나 우기가 되면 물가에 모여서 산란을 한답니다. 그 시기에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수컷이 우앵우앵 이렇게 울면 다른 수컷이 옆에서 꾸앵꾸앵 하고 운대요.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모여서 주고받으면서 울다 보니 그 울음소리가 합쳐서 맹꽁맹꽁으로 들린답니다. 그해 여름 모리토 마을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에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련도 맞닥뜨렸지만 하는 일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친구와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또 의문이나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 또 정답을 찾기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아이들도 불가사의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외부가 아닌 자기 마음이 내는 목소리를 믿으며 슬기롭게 헤쳐나갔는데요. 삶과 성장의 길에서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행복한 책 읽기 이메린입니다.